이 순천 중내리 유적 같은 경우 지금 이게 96년도에 조사 당시에 찍었던 거고 지금 이게 2023년도인데요. 앞에 이 도로가 확장되면서 조선대학교 박물관에서 중내리 유적에 대한 조사를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구석기 시대 문화층으로 구석기 시대 유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성동기 시대 주거지라든지 삼국시대 석강묘들이 확인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지금 이 기찻길 바로 옆인데 저쪽 측면에 지금 나무들이 있는 쪽인데요. 그쪽 밑에 조사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석강묘가 8기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순천 중내리 유적을 처음 조사하게 된 건 2018년도에 지금 이제 올라오시면서 이 인도가 있는데 이 인도를 내는 과정 중에 저기가 단면을 딱 절개를 했는데 거기에 석각이 하나가 딱 절개가 됐어요. 간파가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긴급 발굴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를 하고 주변 지역에 이제 현황 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때 이제 현재 이번에 조사가 된 분구라든지 석각들에 대한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 표인데요. 이게 조선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했던 석각들에 보고됐던 양상들.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1, 2, 3호 같은 경우는 이 현재 등고선 방향하고 직교하는 부분, 그리고 4호부터는 등고선 방향하고 좀 나란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했던 부분에서도 역시 1호부터 4호까지는 등고선하고 나란하게 이렇게 형태를 보이고 있고 5호하고 6호가 직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사했던 5개의 고분들은 모두 지금 등고선하고 직교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직교하느냐 평행하느냐에 따라서 유물들이 부장되는 양상들이 틀리고 시기적으로 차이가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했던 이 유적 같은 경우 12호분이 분양이 좀 남아있었고 13호분도 분양이 남아있습니다만 12호분이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외장 주체부의 규모를 보더라도 아마 순천 지역에서 확인됐던 옹평리 고분군의 M2호분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규모의 매장 주체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M2호분 같은 경우는 행렬식 석실이 아니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석실 중에는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출토 유물들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유사합니다. 병 하나, 그 다음에 단경호, 이거는 거의 동일하게 다 들어가 있는 양상들이고 거기에 이제 가해의 특징들 보이는 유물들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이 석각의 당초 이제 보고됐던 석각들의 형태라든지 장축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5개에서도 역시 이제 거의 동일한 양상들의 유물들이 출토가 되고 있는데요. 토기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가장 규모가 크고 정연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12호분에서 보여지는 토기들의 특징들이 가장 정연한 느낌들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3호라든지 11호분에서 보이는 토기들의 양상들은 어느 정도 조금씩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하는 과정 중에 이런 이 9호분부터 11호분까지는 아예 분구 자체가 없었고 위에 배석 자체들도 다 안 남아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12호분하고 13호분은 분구가 남아있었고 배석들도 다 남아있고 그리고 도굴이 안 든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11호분이라든지 9호분부터 11호분까지도 이 구조를 보시면 이 남쪽 하단부 쪽에 일부 이렇게 이 단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단절되는 양상들이 보이실 건데요. 이 구조라든지 아래 문지방석이 좌편돼 가지고 위치를 하고 있는 양상들이 아마 동일하게 지금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고됐던 유구들을 비롯해서 그들이 석각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석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아마도 남쪽에 구조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석실이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3호분에서 보시면 좀 명확하게 보이실 것 같은데요. 남쪽에 이렇게 석재들을 세워가지고 부분을 지어놓고 아래 2매에서 3매 정도의 문지방석을 넣고 아마 나중에 나가면서 폐쇄석들을 막고 뒤로 나갔던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2호분 같은 경우는 전체 분형은 원형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직경은 한 10m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이 분구의 서쪽 외곽에 이렇게
기와로 만든 와감묘 하나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특징들도 어떻게 보면 백제 중앙에서 만들어지는 부분들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구조 자체는 지금 석곽 외부로 지금 폐쇄석 한 매가 막아져 있는 상태였었고, 그걸 제거하면서 저희가 내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렇게 좌편되어 있는 형태의 문틀식 구조를 가지고 있고, 벽석들은 대부분 평평한 이런 활석재들을 높여가지고 아마 쌓고 있는데, 거의 한 바닥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좀 모아지는 형태의 벽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슈터 유물들은 아마 지금 이제 전시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보시겠지만, 내부에서 다양한 철기 유물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관정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리고 한쪽에 치우쳐서 이렇게 양쪽에 혼연식으로 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게 이렇게 출토가 되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그리고 관고리도 총 8점이 확인이 돼가지고 아마 두 개의 시신이 아마 이 안에 매장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징적인 부분은 철촉이라든지 아니면 관정, 광추차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병행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연도부 부분이 이제 아마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 페인트에 칠해져 있는 부분을 저희가 묘도라고 판단을 했고, 아마 묘도를 제거를 한 이후에 측면적으로 팔자로 살짝 이렇게 벌어진 양상으로 연도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12호분의 구조는 현문 구조를 갖추고 있고, 연도라든지 묘도가 확인되는 횡령식 석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기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유구에 대한 현황들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유물들하고 좀 매칭을 시켜보시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해석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는 이제 백제의 중앙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점점 내려오는 과정 중에 섬진강 유역, 그리고 섬진강 유역을 따라서 아마 남해안 쪽으로 이동되는 백제의 어떤 세력권의 아마 중심, 그리고 교통로로서의 역할을 했던 이 중내리 유적의 어떤 세력들이 이곳에 무덤을 만들고 이 고분들이 조형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부터 지금 뒤쪽에 보시면 저쪽 보시는 쪽부터 9니까요. 9, 10호 이렇게 순서대로 되기 때문에 한번 이 유물들 한번 쭉 보시고 이구들 이렇게 한번 좀 둘러보시면 어느 정도 매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기 현장에 그 조사했던 강상희 조사원이 있으니까요. 한번 물어보시면서 자유스럽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서 목관인지 그 전체 보는 이런 것들이 주로 뭔가요? 어떤 용도로 쓰세요? 지금 이것들은 이제 관못입니다. 네. 관에 이제 못을 가져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이 철촉. 네, 철촉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철입니다.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관에다 이제 하는 고리 장식이고. 공부 많이 했어? 알았어요. 알았어? 마흔 직원들이 오나? 저분 원장님. 마흔 원장님. 네 번째. 네 번째 지금. 난 도망가야겠다.